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어제 울산 신항에서 급유선과 어선이 충돌해 다수의 선원들이 사망하고 유류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를 가상한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레디코리아라는 이름의 훈련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참석해 울산 해상에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그만큼 울산 해상의 안전 위험도가 높다는 의미일 겁니다. 전우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새벽에 급유선에 충돌한 어선이 전복됩니다. 급유선에 실렸던 유류가 바다로 유출되고 선상에 화재가 발생합니다. 2017년 12월 인천 영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입니다. 이 사고로 15명이 숨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 발생을 가상한 훈련이 울산 신항 용연보도에서 실시됐습니다. 급유선과 소형 선박이 충돌해 화재가 발생하고 20여 명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소식과 함께 울산시와 유관기관들은 신속하게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현장 응급의료소를 차리고 실시간 대응에 나섭니다. 해양경찰 등의 구조선박과 헬기가 출동해 선원들을 구조에 나서고 소화포로 선박 화재를 진압합니다. 실제 해양선박사고 대응과 동일하게 주변 해역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어선도 수색과 구조에 참여합니다. 또 해양구조협회 소속의 민간 잠수사도 고립자 구조에 투입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에어포켓에 고립된 요 구조자 구출을 위해 잠수사의 진입이 불가능하자 선체 절단 구조 기술을 시도해 나머지 실종자를 모두 구조합니다. 이번 훈련은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한 레디코리아 훈련의 두 번째입니다. 특히 복합재난으로 확대될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해양선박 사고를 설정해 행정안전부와 해양경찰청, 울산항만공사 등 17개 유관기관의 대응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는 대부분 인명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유관기관 협조하에 신속하게 구조하는 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디코리아가 원래 처음으로 울산에서 열렸는데 의미가 있고요. 이번 모의 실전 훈련을 통해서 안전한 울산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모두 11,400여 건의 선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울산은 지난해 113건 등 3년간 400여 건이 넘는 선박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양선박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교육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 행정협의회가 어제 울산을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134만 주민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원자력 안전교부세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은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도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입니다. 행정협의회는 오는 8일 법안 심사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서명부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울주군은 9조 2천억 원대 SOE 샤인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건축 인허가 TF를 가동합니다. SOE 샤인 프로젝트는 울주군 온산읍 일대 90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연간 180만 톤의 에틸렌과 75만 톤의 프로필렌 생산을 목표로 오는 2026년 6월까지 9조 2,580억 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공사 건설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에는 현대건설 등 4개사가 건축물 77동, 공작물 371개를 건설할 계획으로 울주군은 관련 기업체와 월 1회 실무회의를 열어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적인 부분에 신속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울산 남구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청된 2023년 하반기 교육부 특별교부금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이 진행될 개운초등학교는 1999년 개교 이후 급식시설이 노후화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것으로 이번에 교육부 특별교부금 6억 6천만 원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운초등학교는 시교육청 예산을 더해 총 26억 2천만 원을 들여 조리장 리모델링과 환기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범수 의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칩니다. 권명 의원은 국회 예결위 경제 분야 부별 심사에서 재직자 희망공제 제도에 내년 예산이 100억 원밖에 편성되지 않아 사내 협력사 근로자의 40%만 혜택을 받는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부동산 가격을 조사해 통계치를 발표하는 한국부동산원에 부동산 폭등기에 집값 변동률이 낮은 곳은 조사 횟수를 늘리고 변동률이 높은 서울, 경기도는 조사 지역을 오히려 줄였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통계를 조작한 간접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교권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교육부가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울산시 교육청이 이 고시에 따라 각 학교의 학칙을 개정하기 위해 표준안을 마련했는데 학교장들은 책임을 관리자에게 과도하게 지웠다며 반발하고 있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교육부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시행에 따른 학교생활 규정 표준안을 마련했습니다. 일선 학교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올해까지 이 고시를 반영해 학칙을 개정해야 하는데 교육청이 구체적인 표준안을 마련한 겁니다. 표준안엔 수업 방해 학생 분리와 보호자 인계 조치, 수업 중 전자기기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는데 분리 장소와 방법 등 세부 내용을 안내한 별표 1이 문제가 됐습니다. 별표 1에 따르면 분리 장소는 교장실과 교감실 등 학교장 지정 장소로 명시돼 있고 분리 학생 이동과 지도까지 관리자, 즉 학교장이 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일선 교사와 학교장의 의견이 명확하게 갈린 겁니다. 일선 교사로 구성된 교원단체들은 교육청의 표준안에 대해 학생을 분리 조치하는 주체를 관리자로 명확하게 규정해 현장의 혼란을 방지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교장들은 이 조항에 대해 교육 공동체가 논의해 함께 정해야 하는 걸 교육청이 섣불리 정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은 행정적 지원을 약속을 해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학교에서는 교육 공동체가 서로 의논해서 어떤 학생을 어떠한 방법으로 분리 조치해서 교장과 교감 등 관리자들도 각자 업무가 있기 때문에 분리 학생을 지도할 전담 인력과 장소 등 교육부와 교육청의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년도 교육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상황에서 교육청도 별도 예산을 마련하기가 힘든 상황. 인력이나 예산 당연히 이제 배정이 되면 좋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교육부에서도 사실은 아직 예산이 내려온 건 없고 해서 교육청은 우선 비상벨 시스템과 학생 분리공간 환경 개선비 등의 수요를 조사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줄어든 예산은 문제입니다.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부가 고시를 마련했지만 정작 관련 예산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교육 주체 간의 갈등만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국민의힘이 경기도 김포시에 서울 편입을 검토하기로 하자 울산 지역 야권이 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지역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울산시당은 어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방안 논의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정책은 울산과 같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고 가속화하는 정책이라며 지금이라도 부울경 메가시티 정상화를 위한 정책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HD현대가 조선업 기능인력 수급을 위해 베트남 정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HD현대의 조선 계열사인 현대미포조선은 최근 베트남 국방부와 산하인력 송출기업인 TA그룹과 인력 수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베트남 국방부는 산하 4개 조선소에서 제대를 앞둔 군인과 예비역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 조선업 전문 기능 인력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SK지오센트릭은 친환경 제품 이미지 강화를 위해 자사가 생산하는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두 종의 폴리머 화학 제품의 포장재에 재활용 원료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SK지오센트릭은 기존에는 100% 신재 폴리프로필렌 원료로 만든 포장재를 사용했으나 새롭게 도입하는 포장재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여 플라스틱인 PIR을 재활용해 일정 비율로 섞어 제작합니다. 재활용 플라스틱 원료를 섞은 포장재를 사용하는 기업은 SK지오센트릭이 처음으로
연간 264톤의 신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소재한 세계대학 관계자들이 어제 울산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우스모노브 보티르 타슈켄트 화학기술대 총장 등은 어제 오연천 울산대 총장과 만나 양대학 간 교류 방안을 모색한 뒤 울산대 스마트 기술혁신센터와 디자인주도 제조혁신센터 등을 둘러봤습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키르기스스탄의 티모시 오코너 중앙아시아 미국대학 총장이 울산대를 찾아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울산시는 울산 지역 전기 공유자전거를 운영해온 주식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와의 공유자전거 운영 업무 협약을 갱신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전기 공유자전거 운영 대수는 1,000대로 하며 자전거 이용요금은 잠금장치 해제비 500원, 1분당 10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전기 공유자전거가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200만 건 넘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즘 들어 스팸 문자가 부쩍 더 많아졌다는 생각이 드시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전송받은 문자를 보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닌지, 금전적 피해를 본 것은 아닌지 불안감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스팸 문자의 실태와 대책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반가운 연락을 기다리던 중 문자 한 통이 날아옵니다. 확인해보니 기다렸던 내용이 아닌 반갑지 않은 손님, 스팸 문자입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여러 개씩 오는 스팸 문자 때문에 불편함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난 7월 남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청첩장 문자를 받았습니다. 청첩장 확인을 위해 문자에 있는 링크를 누른 A씨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됐고 A씨의 번호로 모르는 사람들에게 문자가 무분별하게 보내졌습니다. 일명 스미싱 문자를 받아 피해를 본 것입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오는 스팸 문자로 인해 시민들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진 않았을까, 금전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았을까 마음을 조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스팸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정보가 어디에 노출이 됐나 걱정이 되기도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에 따르면 이용자가 신고하거나 인터넷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탐지한 건은 무려 1억 1,034만 건. 이 가운데 휴대전화 문자 스팸 신고 및 탐지 건은 1억 89만 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또 전국 1인당 스팸 수신량 조사 결과 하루에 9통가량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스팸 전송 방법들 가운데 대량 문자 발송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 같은 원인들에 대해 통합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범죄자와 피해자의 특성을 파악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범죄 신고는 경찰청에서 하고 피해 접수는 또 금융감독원에서 하고 스팸 문자 신고는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해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기관에 분리된 체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아닌 이 스팸 문자에 관한 이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일어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온 링크를 누르지 않고 휴대전화의 민감 정보를 최대한 저장하지 않는 것도 예방법 중 하나입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스팸 문자에 대해 법적,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잊을만 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스팸 문자, 관계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차단과 예방 대책과 함께 함부로 링크를 누르지 않는 등의 개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GCN 뉴스 라경훈입니다. 남부소방서 삼산119 안전센터 김남걸 소방장이 올해 생명보호 구급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생명보호 구급대상은 적극적인 구급 현장 활동과 시민의 생명보호에 기여한 구급대원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소방청장 표창과 1계급 특진의 영예가 주어지며 구급대원에게는 최고 영예의 상입니다. 2010년 소방에 입문한 김남걸 소방장은 그동안 하트세이버 7회, 브레인세이버 1회, 전국 소방기술 경연대회 구급 분야 준우승 등의 경력을 쌓았습니다.
새벽에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가 위협한 3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어제 새벽 1시 48분쯤 남구 달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윗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조용히 하라며 위협한 30대 남성을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수리를 받은 시계에 대한 불만으로 금은방 주인을 흉기로 협박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1시 30분쯤 남구 공업탑 인근 금은방에서 8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몇 달 전 수리를 받은 시계에 이상이 있다며 불만을 품고 금은방 주인을 찾아가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구보건소가 어제부터 오는 10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관내 편의점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올바르게 취급하는지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등이 중점 점검됩니다. 동구보건소는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 반려동물 항생제 감수성 검사평가 8개 항목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려동물 항생제 감수성 검사는 반려동물에서 검출된 세균에 유효한 항생제를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이번 평가는 검사 기관의 표준화와 검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전국 8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울산 보건환경연구원은 모두 만점을 받아 전국 최고의 검사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